여러분들 요즘 뉴스를 보시면 마음이 더 복잡해지시죠? 이번에 금리가 내려갔는데 코인 시장은 전혀 오르질 않아요. 뉴스에서는 계속 호재라고 떠드는데 정작 내 계좌는 그대로입니다. 특히 리플 XRP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들리시죠? ETF가 상장됐다. 기관들이 들어온다. 14달러 갈 거다. 그런데 가격은요? 꿈쩍도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지금 시장이 왜 이러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씩 아주 쉽게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한국의 은퇴를 준비하시거나 지금의 자산을 지키면서 조금이라도 불려보고 싶은 분들, 바로 당신을 위한 영상입니다. 괜찮은 기회가 오고 있는데 그 기회를 잡으려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본질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오늘 영상은 그냥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돈을 지킬 수 있는 판단력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인트로 보시고 바로 출발할게요. 채널 고정.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모든 흐름은 결국 미국 연준의 금리에서 시작됩니다. 뉴스에서 보셨죠? 금리 인하 결정, 통화 완화의 시작. 이렇게 대서특필이 나왔는데 보통 이럴 때는 전체 자산 시장의 온기가 돌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다르잖아요. 시장 반응이 너무 차가웠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잠깐 반짝하더니 곧바로 조정을 받았어요. 자, 그럼 이제 다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아니, 금리를 내렸는데 왜 시장이 안 올라요? 이 질문이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정말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먼저 금리를 내렸다는 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어요. 돈이 잘 돌고 인플레이션이 문제였다면 금리를 올렸겠죠? 근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물가는 잘 잡히질 않는데 경기는 안 좋다 보니까 내린 건데, 그렇다고 시장이 환호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투자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니, 물가가 아직 높은데 왜 벌써 내리지? 혹시 미국 경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기쁨보다 불안이 먼저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8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딱 잘라서 말했어요. 이번 금리 인하를 시작점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12월에도 또 내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한마디에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원래 12월에도 또 내릴 거라고 기대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실제로 금리 인하 확률이 67%였는데 파월 의장의 그 한마디로 45%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비교적 중도적인 입장을 유지하던 보스턴 연은 총재 수장 콜린스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금리를 더 내릴 만한 조건이 별로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리긴 내렸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짝 맛보기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거 진짜 함정일 수도 있겠다. 괜히 무리해서 들어갔다가 손해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다들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불안하니까요. 그리고 그 불안의 배경에는 연준 내부의 분열이 있었는데요. 누구는 더 내리자고 하고 누구는 아예 동결하자고 하고, 심지어 어떤 인물들은 비컷으로 0.5%피 더 내리자고 주장합니다. 완전히 셋으로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크고 의견이 엇갈릴 땐 시장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눈치 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재가 떴다고 바로 믿지 않는 것, 금리를 내렸다고 시장이 바로 오른다는 착각을 버릴 것. 이게 지금의 핵심입니다. 상황을 아주 쉽게 정리해보면요. 지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하를 했죠. 그런데 이 결정이 사실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0.25% 찬성파, 두 번째는 금리 동결파, 세 번째는 0.5%피 인하를 주장한 초비둘기파. 왜 이렇게 된 것 같으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아주 복잡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물가는 여전히 2%를 초과하고 있고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 지표는 둔화되고 있고 심지어 정부의 셧다운 분위기도 안 좋았었잖아요. 그죠? 이 말은 곧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들은 아직 좀 더 봐야 된다. 다른 위원들은 미리 대응해야 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참에 확 낮춰야 된다.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캔자스시티의 여는 총재는 강경 매파로 분류되는데도 이번에는 금리 동결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또 아이러니하죠. 늘 강하게 올리자던 사람이 이번에는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도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연준조차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경제 전문가들도 헷갈리면 대체 뭘 믿고 투자를 해야 되지?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은 정보가 많은 사람이 유리한 시장이 아니라 혼란한 시장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사람이 유리한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뉴스 기사 한 줄에 휘둘리지 않고 전체판을 읽어야 합니다. 연준의 의견이 갈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금리 방향이 계속 출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시장도 요동을 칠 겁니다. 결국 세력들은요, 이걸 또 코인 시장에 이용할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엄청나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XRP의 현물 ETF가 나왔다는데 왜 대체 XRP의 가격은 안 오를까요? XRP 현물 ETF 떴다는데 2달러에서 2.2달러 부근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ETF면 호재잖아요. 그런데 왜 오르질 못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번 현물 ETF는요, 진짜 XRP를 기초 자산으로 가지고 운영되는 상품이에요. 이걸 출시한 회사는 카나리 캐피털. 미국에서도 빠르게 움직인 기업 중 하나죠. 출시 첫째 날 거래량만 5,800만 달러. 출발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요, 그 이상을 기대했던 겁니다. 왜냐면 XRP는 이미 기대감이 너무 컸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비트코인도 ETF 나오니까 오르더니 이제 XRP도 엄청나게 오르겠구나.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ETF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오르진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ETF는요, 그릇입니다. 이제 XRP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릇 안에 밥이 안 담겨 있으면 그릇만 생긴 거지 실제로 바뀐 건 없는 거죠. 즉 ETF가 생겼다고 해서 기관들이 바로 XRP를 사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금이 실제로 꾸준히 들어오느냐,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런 디테일이 중요해요. 카나리 캐피털의 ETF만 보면 출발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자금 유입. 하루 반짝 몰리는 게 아니라 매일 매주 꾸준히 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전체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시장 자체가 위축돼 있어서 XRP 혼자만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XRP는 기술적으로도 하락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20일, 50일, 100일, 200일 이평선이 전부 다 위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머리 천장 위에 천장이 4개나 있는 거예요. 이걸 뚫으려면 엄청난 수요가 필요한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ETF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구나. 그냥 뉴스에 너무 기대했던 거네. 맞습니다. 뉴스는 자극적으로 말하고요. 시장은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이 간극을 알아야 괜한 기대에 돈을 묶어두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 ETF도 상장되고 뉴스도 나오지만 막상 움직임은 답답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희망은 다른 ETF 상품들이 남아있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건 고래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고래가 뭐냐? 쉽게 말해서 수백억 원대 자금을 한 번에 움직이는 큰손 투자자들이에요. 최근에 1,000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고래 이체가 716건이나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 4개월 중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 조용한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들 큰돈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시끄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기대감이 식었을 때 대중이 흥미를 잃을 때 그때 슬쩍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단기 보유자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 한 달에서 3달 사이에 XRP를 사들인 사람들의 비중이 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존에 XRP를 오래 들고 있던 사람들, 장기 보유자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선물 시장도 좀 조용하고 펀딩비도 0에 가까운 비교적 안정적인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물 중심으로 진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차트가 예쁘진 않습니다. 이평선들이 전부 머리 위에 있고 RSI 수치도 4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게다가 거래량도 그렇게 강하진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고래들이 움직인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격이 좋을 때 오를 때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큰 손들 세력들은요. 하락할 때 삽니다. 바로 그게 지금입니다. 아이고 그럼 또 이제라도 사야 되나? 한번 또 속아봐? 아니면 또 기다려야 되나?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하시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조용한 신호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봐 주시는 질문인데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지금이 상승장의 초입인가요? 아니면 잠깐 반등하고 더 빠질까요? 여러분들 이건 단순히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시장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 조정 후의 본격적인 상승. 첫 번째 시나리오의 확률이 약 60%인데요. 지금 고래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ETF도 출시됐고 기관 수요 기반의 인프라도 깔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단기 기술적으로 보면 차트상 매물벽이 너무 많습니다. 2.5달러 구간에서 강한 저항을 받으면 2달러에서 2.3달러 구간에서 횡보할 수 있고 추후 호재를 통해 2.5달러, 5달러 돌파를 시도해야 되는데 그때 돌파에 성공하면 빠른 상승 흐름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가장 건강한 상승 패턴입니다. 저는 이 시나리오를 가장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단기 급등 후에 다시 눌리는 건데 이거의 확률은 40%입니다. 앞으로 ETF 관련 추가 호재가 나오거나 비트코인이 갑자기 반등하면서 XRP도 끌려 올라가면 가격은 3달러 초반까지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너무 빨리 오른 만큼 이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겠죠. 그럼 다시 2.5달러에서 2.7달러까지 눌림 현상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급등 후 되돌림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보자분들이 또 흔들립니다. 이거 이러다가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내가 괜히 3,000원대 후반, 4,000원대에 사서 고점에 물렸나 보다 여러분들. 근데 진짜 큰 손들은요. 눌렸을 때 다시 주워갑니다. 그래서 눌렸을 때의 기간은 오히려 기회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겁내지 마세요. 이거 하락장 아니에요. 겪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시장이 좀 애매한데 금리는 내렸다지만 연준에서는 또 확신하지 말라고 하고 ETF는 떴는데 가격은 그대로고 뭔가 움직일 듯 말 듯 헷갈리게 만드는 흐름이에요. 초보자분들은 대부분 이럴 때 포기하거나 또 멀어집니다. 에휴 난 모르겠다. 다시 오를 때 보자. 근데요? 여러분들 진짜 고수는요. 이럴 때 준비를 합니다. 연준의 파월 의장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로는 꼭 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빠르게 움직였다가 시장이 튈까봐 조심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있잖아요. 예상보다 빨리 식고 있어요. 그런데 물가는 아직 목표에 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연준은 말로는 금리 인하에 잠깐 선을 긋고 그 안에서는 실제로 슬슬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수장 콜린스 총재도 처음에는 강하게 말했지만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의 기준이 너무 높아졌다. 여러분들, 이게 완전히 닫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채권 시장, 선물 시장, 파생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그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연준에서만 우리는 아직 확정을 안 했어요. 이렇게 보수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금리 인하 시점에 이미 가격이 올라 있으면 그때는 또 효과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일부러 흔들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시장 안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가문, 비즈니스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일가 역시 거대한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스크 가문은 스페이스X와 테슬라, 뉴럴링크에 이어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 영역으로까지 손을 뻗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이 변화를 단순히 사업 분야를 하나 더 추가하는 수준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선점하려는 머스크 가문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금융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머스크 가문을 중심에 둔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이 만들어 놓은 AI 인프라 위에 동생이 설계한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얹어버리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는 순간 머스크가 소유한 X 안에서 바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미 시장 안에서는 이 구조의 중심이 될 만한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들이 여러 개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결제에 특화된 코인, 위성 데이터와 연동되는 코인, 여기에 테슬라, 에너지 거래를 위한 코인 후보들까지 다양하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들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공식 지원을 받게 된다면 트럼프 가문의 코인이 급등했던 것처럼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몰려들게 될 겁니다. 언론 기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난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은 타이밍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자리를 잡아야 할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조용할 때 먼저 선점해둔 사람들만이 2025년에 머스크 졸업 코인을 실제로 손에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구체적인 코인 이름들,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번으로 일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진입 구간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단순히 가볍게 소비되는 투자 테마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 흐름의 한가운데 바로 중심축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라는 이름, 이 네 가지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